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네. 오늘은 그 머스트 핀테크의 차주현 대표님과 그 온투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님 한번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머스트 핀테크의 차전 대표입니다. 온라인 투자 연계금융업 전문 솔루션을 제작을 하고 있는 회사를 맡고 있는 수장입니다. 저희 머스트 핀테크는 저희 이름에서도 딱 나오듯이 저희가 반드시 핀테크로 세상을 좀 이롭게 한다는 슬로건으로 저희가 이제 만드는 회사고요. 사실 그 전에는 좀 다른 사명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건 아마 피스커스? 이게 이제 저희 P2P 금융 솔루션의 이제 브랜드인데요. 그 브랜딩명을 아마 기억을 좀 많이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 P2P가 이제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제한적인 성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저희가 이제 하나의 솔루션으로는 저희가 감당할 수 없어서 아예 이제 사명을 바꿔서 P2P뿐만 아니라 이제 핀테크 쪽으로 좀 더 이제 격상을 해서 아예 그냥 회사를 하나 명을 바꿔서 그렇게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그러면 처음에 P2P 금융 솔루션으로 시작을 하셨다가 맞습니다. 지금은 좀 큰 핀테크 서비스로 맞습니다. 서비스에서 예, 이제 예. 성장해 나가고 계시고. 예. 처음 저희가 이제 그 P2P를 저희한테 알려주신 대표님이 그 시소 펀딩이라고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네네네. 예. 동산 쪽에서는 아마 국내에서 이제 1위 하는 업체고 굉장히 이제 잘 된 업체인데 조금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은 그래서 그 업체 이제 대표님을 통해서 이제 처음 P2P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는 사실 P2P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왜냐면 시장에서 P2P 관련된 솔루션이 있지도 않았고 네네. 레퍼런스도 없었고 그나마 이제 얻을 수 있는 게 해외 쪽인데 네. 해외 쪽 레퍼런스를 갖고 오기에는 사실 너무 이제 이 갭 차이가 많이 나죠. 그쵸. 규제도. 5, 6년 차이가 났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드냐 했더니 대표님께서 용기를 주셨죠. 새 대표님께서. 그냥 쇼핑몰이다. 쇼핑몰이니까 그냥 부담 없이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시작한 게 진짜 우여곡절 많았죠. P2P 솔루션 중에 이제 송금하고 상환하고 이런 어떤 가장 기본적인 네. 이 기능이 되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게 더 이상하지 않냐 했더니 제가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죠. 쇼핑몰처럼 다 만드신 거죠. 그래서 정말 재앙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개발사를 만난 업체들의 그 개발까지 저희가 떠안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막 사이트를 많이 만들게 됐는데 이게 저희가 왜 자꾸 재앙이라고 그러냐면 저희가 사실 솔루션을 그 당시 하나 만들었는데 3개월 걸렸거든요. 네. 그럼 1년에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게 딱 나오죠. 그러면 저희가 사실 그 금액 갖고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죠. 만드는 기간은 오래 걸려서. 그래서 그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가 근데 너무 많은 이제 피해 업체들이 막 우후죽순 생겨나니까 네네. 이제 거의 쏟아졌거든요.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그 피업체로 가면은 개발을 하시다가 문제가 생겨서 오신 분들. 그래서 그 업체들 대표님이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막 이거를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페이게이트라는 회사가 그래서 자금의 이제 흐름을 P2P 쪽에 유일하게 공급하는 그 피지사가 있었는데 그 업체에서 저희한테 이제 제시를 한 게 그러면 한번 솔루션을 한번 제공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솔루션이 없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걸 솔루션화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대신 이제 금액은 낮추고. 왜냐면 그 당시에 사실 그 개발 쪽에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추가한 돈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여력이 없으신 거예요. 이쪽에. 그래서 그 페이게이트 대표님과 왜냐면 페이게이트도 이제 망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망하면 수수료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좋다. 그 대신 디자인이나 그 안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솔루션 형태로 바꾸지 않고 1대1 교체로만 그럼 내가 금액을 낮춰서 제공을 해주겠다. 그럼 저희도 빨리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시작이 돼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P2P 시절에 만든 게 한 100개 정도 P2P 사이트를 만들게 됐죠. 저희 P2P 회사가 많을 때 거의 한 200개 정도 있지 않았나요? 220개 중에 저희가 한 100개 정도 만들었으니까 점유율이 그래도 한 49%, 48% 정도 됐었죠. 그때는 엄청 영광을 또 되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그렇게 정신없이 달리고 오다가 2019년에 갑자기 이제 온투업이 딱 승인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가라앉고 이제는 제대로 이제 올바르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게 이제 온투법에 딱 나와서 그렇죠. 지금은 이제 아예 이제 제대로 이제 솔루션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죠. 많은 업체 대표님들이 그 변화의 시기를 못 견디고 많이 또 문 닫고 집으로 가셨습니다. 실제 이제 온투업 법이 이제 생기면서 아무래도 이제 자체 솔루션에 대한 이 수요가 이제 많아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공급하는 이런 솔루션 형태의 이런 그 비즈니스 모델은 조금 더 줄어들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체 지금 뭐 48개 통과된 업체 중에 솔루션을 쓰는 업체는 그래도 한 반 이하이지 않을까. 예,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은 이제 자체 솔루션이나 자체 직원들을 뽑아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힘들죠. 예. 그렇죠. 왜냐면 개발자 구하는 건 저희도 힘든데. 맞아요. 아무래도 대표님들도 예, 똑같은 고민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분들이 또 나가고 나서 또 사람을 들어오면 저희야 이제 전문 업체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점차 이제 솔루션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전문 유지보수 업체를 좀 찾는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좀 들려오긴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먼저 좀 해볼까요? 이제 그 온투업을 이제 운영할 때는 그 전산 전문 인력과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안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줘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회사 안에서 직접 개발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이제 전문 솔루션 회사를 이제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럼 이제 전문 솔루션 개발 회사를 이제 이용했을 때 장점과 단점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이게 사실 그 솔루션을 만드는 업체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저는 결국은 자체 솔루션으로 가야 된다고 자체 전산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100개 이제 P2P 업체를 경험을 하고 온투업으로 이제 넘어오는 그 과정을 유심히 보니까 실제 이제 이 문제들은 그 내부에서 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내부 이제 모럴 해저드라고 그러죠. 도덕적 해이에 대한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온투업 통과를 하면서 그 금감원에서도 이제 통과 심사를 할 때 주요하게 보는 게 내부 통제 기준.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전산 관련된.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이게 암만 저희가 뭐 정직하게 하고 암만 한다고 해도 그는 저희는 어쨌든 사이드에 있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결국은 이제 그 업이 커지고 실제 이제 볼륨이 커지고 금액이 커지고 관리해야 되는 채권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부적으로 사실 이제 전산이나 보안이나 이런 것들은 단단히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사실 은행도 하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증권사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들도 실제 외주 업체를 좀 둬서 그렇지만 이제 훨씬 더 강력한 계약을 하죠. 그렇죠. 예, 그렇죠. 전산에 대한 보안에 대한 실수나 그런 어떤 사고가 있을 때 얼마나 빨리 대응하고 어디까지 책임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종국에는 아마 온투업도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아직은 과도기다. 그 말씀해 주셔서 저도 이제 예전 생각이 났는데 처음에 이제 위펀딩 창업을 하고 그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개발자 채용하는 건 사실 되게 어려웠고 그래서 그때 이제 외주 회사랑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외주로 개발하는 회사도 이제 많지 않았고 맞습니다. 지인 소개를 받아가지고 또 여러 명의 검증을 통해서 일을 맡기고 계약금을 내보내고 이제 일을 진행했는데 중간에 이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연락이 안 되고 이제 지인 소개였는데 지인한테도 이제 물어보니까 어떻게 된 거니? 그러니까 자기도 연락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연락을 더 드리다가 좀 제가 좀 욕을 너무 많이 했나? 뭐 그런 생각 들면서 그분이 이제 이거를 맡기에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제 그 쇼핑몰로 생각을 하시고 들어왔는데 그분도 보니까 막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채권이 있고 막 이자 스케줄이 있으니까 너무 복잡해서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개발자를 한 분 채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 한 분을 더 써가지고 약간 듀얼로 개발을 했어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온투업 전산, 사실 B2B 전산 사실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외부에서 보면. 왜냐면 뭐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별거 없거든요. 상품 올라오고 그렇죠. 투자하고 그러면 상환하면 되겠네. 근데 이 안쪽 뒷단에 가면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사실 어딘가에 아직 짧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이제 쇼핑몰이나 이런 거나 우리가 이미 금융정산이나 증권정산은 이미 여의도 이런데 이미 무수하게 많은 레퍼런스들이 있거든요. 저희도 사실 그거 만들어 달라 그러면 저희도 당연히 그런 데에서 레퍼런스 가져와서 그렇게 해도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 하는데 온투업 전산은 없습니다. P2P 전산은. 그렇죠. 근데 이게 어렵냐? 근데 제가 전산이지만 진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이제 들어가서 이 부분들을 정말 내가 PM을 맡아서 전산 담당자들을 진짜 딱 끌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있으면 어렵지 않은데 대부분 그거를 하려고 하는 개발자도 없고 PM도 없고 왜?
그분들한테는 자기 커리어에 전혀 지금은 도움이 안 되거든요. 저는 근데 앞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희 개발자들 그러거든요. 야, 너 지금 똑같은 금융권에 네가 들어가서 커리어를 쌓으면 아무래도 지금은 그 기라상 같은 선배들을 다 뚫고 10년 차, 20년 차 돼야지만 그들의 1억 연봉 받는데 여기 온투업 전산에서는 네가 조산이다. 그럼 나중에 경력자 뽑을 때 실제 저희부터 전화 오거든요. 차 대표 혹시 전산 인원 혹시 남는 사람이 있어? 왜냐면 저희 온투법에서도 전산 인원이 있어야 되지만 그렇죠.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전산을 하려면 그런 경력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경력자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네. 그러니까 저희 업체에 개발자를 있으면 그게 보장이 된다. 그리고 실제 이거를 보고 계신 많은 개발자분들 괜찮습니다. 카라쿠베라고 네. 하죠. 예, 그분들이 그냥 다 그냥 빨아 땡기니까. 그래서 저희도 사실 국내에서 정말 뽑는다고 뽑지만 저희가 이제 인정을 하는 부분은 실패했습니다. 예, 국내에서 개발자 뽑는 건 더 이상 힘들다. 사실 저희가 경험해 보니까 대표님들이 사실 잘하는 건 전산이나 이쪽이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온투업이 이제 전산, 그러니까 IT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근데 그분들이 잘하는 거는 투자 상품 잘 분석하고 네. 대출 관리 잘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대표님도 그 네. 부분에 있어서 네.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IT 쪽 온라인에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들이 이게 사실 괴리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잘하는 거랑 이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스마트하고 조금 더 쉽게 편리하게 만드는 작업을 좀 해드리면 네네. 대표님들 뭐 날라다니시죠. 예. 저 예전에 P2P 때도 그냥 아쉽게 그냥 이 업체의 생을 마감한 업체가 되게 많았거든요. 아, 대표님이 그런 이제 투자에 대한 능력은 있으신데 그렇죠. 전산 부분이 그렇죠. 갖춰지지 않아서 예.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피스커스 온투는 그런 대표님들을 만들면 안 되겠다. 네네. 예. 그래서 진짜 사업이 안 돼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진짜 경영을 못해서, 내가 운영을 못해서, 내가 관리를 못해서 그렇게 된 거면 저도 사실 대표님도 오케이. 하지만 전산 때문에 전산이 어려워서 이런 것들은 좀 있으면 안 되겠다. 네네. 예,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 온투에 네. 좀 집중을 좀 많이 네. 하고 있죠. 해외 핀테크랑 네네. 우리나라의 핀테크랑 좀 뭐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아, 우리나라가 엄청 발전돼 있죠. 아, 발달이 그래요?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사실 동남아나 이쪽에는 사실 핀테크에 대한 부분들의 논할 정도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아, 왜냐면 그래요? 아직도 현금에 대한 왜냐면 저희가 현금에 대한 사용률이 줄어야지 이제 네. 핀테크가 이제 발전을 하는데 네. 아직까지는 이제 현금에 대한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나중에 지금은 아니지만 이거를 사실 동남아의 딱 개념을 딱 탑재를 하면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은행 부분. 그래서 네. 우리나라의 LG CNS가 지금 그 전자세금 계산서 네. 이 지금 그 전산을 1조 얼마의 지금 수주를 받아서 인도네시아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왜냐면 거기 이제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 얼마나 이제 인도네시아 이제 많은 업체들이 이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문제가 이제 많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되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저희 이제 앞으로 원숙해질 거니까. 그럼 저희 것들이 이제 붙기만 하면 핀테크가 붙기만 하면 그러면 이제 그럼 이제 그런 대기업에 가서 좀 기초를 그렇죠. 만들고 그 다음에 인프라를 만들고 머스트 핀테크 가가지고 그렇죠. 핵심 이제 기술들을 주성을 제공을 하는 거네요. 예,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휴대폰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보급이 돼 있고 네. 그리고 실제 이제 그 젊은 이 평균 나이가 네네. 굉장히 젊은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IT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네. 습득력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빠르죠. 아. 그러다 보니까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엄청나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들이 그거를 불편해하지 않아요. 현금 갖고 현금 쓰는 게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아직도 카드 결제하면 종이 출력돼서 두 개 나와서 사인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뭐 사인 전표 저기 스탬플러로 찍어가지고 막 그래서 저녁에 이제 그 정산하고 이런 시스템이라 그러니까 아직은 근데 거기다 대고 막 우리가 야 이거 무슨 뭐죠 뱅크 샐러드나 이런 것처럼 뭐 야 가계부 뭐 이거 관리 로드 어드바이저 막 이런 거 얘기해봤자 이게 좀 이제 허들이 좀 있죠. 지금 거기까지는 갈 필요 없고 그 그렇죠, 앞에서부터 예. 서서히 나가.